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안파가 정치 세력화되는 첫 번째 계기인 조선의용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10일 중국 무한, 중국 발음으로는 우한이죠. 우한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입니다. 조선의용대가 결성된 배경에는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은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서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내에서는 단결해서 일본에 대항하자는 기운이 전국을 휩쓸었고, 그 이전까지 대립하고 있었던 서로 적대적 관계였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조선인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은 한중 민족 간의 전면적인 합작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한중 합작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조선의용대였던 것입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김원봉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에게 조선인들이 항일전쟁에 참여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장개석, 장제스죠. 장제스와 이 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김원봉은 1920년대부터 장개석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김원봉은 1919년 창설된 의열단의 단장으로도 유명하죠. 의열단은 일본 고관 암살과 광공서 폭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꾀했던 의열단이었지만, 김원봉은 이 의열단의 개별적인 암살과 파괴 활동에 좀 한계를 느끼면서 군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 순원이 설립한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 1926년에 입학을 합니다. 황포군관학교 4기생으로 입교해서 졸업한 김원봉은 졸업 후에 곧바로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서 활동하고, 장개석의 북벌에 참여하는 등 중국 국민당의 주요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후 김원봉은 1931년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는 이름의 조선인 군사양성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도 장개석은 학교 설립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3,000원의 활동 자금과 훈련에 필요한 무기, 탄약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의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조선인 무장부대 양성을 시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양성된 많은 독립군들이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이렇게 장개석과의 인연을 이어오던 김원봉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중국 국민당 세력과 협상을 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용대 창립 당시 대원은 97명 정도였고요. 창립 대회장에는 아리랑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의열단의 후신이라는 점입니다. 의열단을 만들었던 약산 김원봉, 석정 윤세주 같은 인물들이 만든 조선인 독립무장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독립운동가들이 10수년 후에 다시 조선의용대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조선의용대가 한중연대의 구체적인 결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을 도와서 중일전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부대였지만, 무엇보다 조선 독립을 위한 부대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부대가 조선의용대였던 것입니다. 그 조선의용대의 국제주의적인 성격은 조선의용대가 지휘계통상으로는 장개석이 위원장인 중국 군사위원회의 산하부대였지만, 조선민족의 항일단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대우였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이 조선의용대의 세 번째 성격입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결성 과정은 복잡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던 4개의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합쳐져서 항일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범 직후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도자들을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조선의용대가 중국 공산당의 지역인 화북으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군사 조직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설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던 조선의용대는 국민당 중에서도 남의사 계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남의사는 홍포공관학교 출신이자 장개석의 직계들이 결성한 중국 국민당의 첩보기구였습니다. 김원봉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이사와 협조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중국 국민당은 그러한 김원봉을 대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조선의용대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이 조선의용대가 전투부대가 아니라 정치선전부대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주로 후방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의 상황을 탐지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군에 대한 선전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포로가 된 일본군을 취조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어, 일본어 두 언어에 모두 능통했고 중국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선전전, 그다음에 일본군 포로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적합한 인재였습니다. 무장 선전부대로서 가지는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결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최초로 인정한 중국 내의 조선인 정규 군사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인정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는 국제적인 정규전인 중일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독자적인 부대 단위로 훈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의용대는 어떤 활동들을 펼쳤을까요? 첫 번째는 선전부대답게 항일 집회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문화공연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중국에 살고 있던 조선인 그리고 중국 민중들에게까지 조선인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한 것이죠. 조선의용대는 집회를 열어서 조선인들이 식민지배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 하는지를 선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서 중국인들을 위로하는 활동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연극을 올리면 그 연극에는 중국인 배우가 참여하거나 잠시 뒤에 말씀드릴 조선의용대의 기관지에 중국의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일 집회와 문화 공연을 통해서 조선의용대는 문화적 역량을 쌓는 한편으로 중국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창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창만은 방금 말씀드린 항일 집회와 문화 공연을 총괄하는 조선의용대 선전대 대장이었습니다. 김창만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초대 선전 선동 부장을 맡습니다. 조선의용대의 두 번째 활동은 기관지인 조선의용대 통신을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이 조선의용대 통신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선전하고 중국과 한국이 올바르게 연합해서 일제에 대항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의용대 활동을 격려하는 중국인들의 글도 많이 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격려를 표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들을 조선의용대 통신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용대는 조선인 포로를 흡수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징병과 학도병 모집으로 일본군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한 조선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면 이들을 흡수해서 교육함으로써 자신의 대우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을 취조해서 군사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임무였고요.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대부분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 사정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중국인들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인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한중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문화적 역량 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세력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있던 조선의용대는 1940년대 말부터 그 이듬해까지 중국 화북,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용대의 화북 이동과 재편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